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드디어 9월 14일 오늘 날짜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74,00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8만 건 정도가 되면 심리적인 포화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압박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헬륨가스 터져 나옵니다. 풍선안에 잔뜩 지금 매도 심리 자체가 엄청난 양으로 유입 중에 있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호가 시세, 이거 뭐 그냥 매물 폭증이라는 불안 심리가 바늘처럼 콕 찌르게 되면 한순간에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 날짜로 73,000건에서 4,000건으로 단위수를 바꿔 달았고요. 이런 추세는 아마 거의 배가가 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만 건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이어진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 8만 건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네요. 집값 반등이라는 착시 효과가 주요해서 이걸 뭐 제값받고 팔겠다는 매도자들이 장사진을 친 것으로 보도가 됐지만 실제 바닥시장 분위기는 여기까지가 집값 반등세가 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집주인들이 서로 팔겠다고 매물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호가 버티기가 이어지면서 이게 던지면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렇게 올려놓은 집값 누가 받으려 하겠어요. 그냥 잔망경 올려놓고 서브마린 동태를 살피는 거지. 일단 매수세는 잠수한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돈을 이길 장사 없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값을 받을 수는 없고요. 이때부터 쏟아지는 매물 간의 치열한 출혈 경쟁이 일어나면서 떨어지는 집값 추이가 뚝뚝 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폭락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집값은 상승 방어 궤도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다 틀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젠 모든 언론사도 집값을 일컬어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표가 이렇게 꼼짝없이 팩트 폭행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다른 궤적의 집값 분위기를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는 상승폭이 둔화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이동하던 중에 본격 하락 포인트를 찍고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피봇 상황, 완전히 태세 전환 집값 분위기 모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톡 까놓고 얘기하자. 올해 거래량이 솔직히 4,000건을 돌파한 적이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아니 부동산에서 거래량이라는 게 몸속에 혈행과 같은 거야. 오메가3 매일 아침에 먹잖아. 혈행 개선, 몸에 피가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지.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거래량이 전체 부동산 시황 자체를 싸고 돌아야 온 서방 따뜻해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무슨 팔고 사고, 사고 팔고가 돼야 데이터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건 뭐 거의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고서 살짝 온기를 보이다가도 거의 횡보 수준의 거래량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부동산 상승 반등이라는 스프링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이미 녹이 다 쓸어서 부식이 될 정도인데 이런 와중에 집값은 2022년 하락폭을 제대로 궤적을 긁었다 했지만 여전히 머나먼 정글 집값 비쌉니다. 아직도 멀어서 2017년도 수준까지 가야 할 지표인 건 바로 PIR 지수, 소득 대비 집값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셀프 가처분 소득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인데 6월 기준으로 서울은 10.5로 조사가 됐는데 서울 아파트 PIR 지수를 치고 들어가 보면 지금 거의 20에 가까운 지표를 보이고 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0 수준이었는데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집값이 전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5라는 얘기는 10년간 거의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뭐 거의 미션이 임파서블이 되는 거고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기준하에 따지자면 PIR 지수는 30까지도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이 넘어가요. 지금 뭐 분양가만 봐도 5구제곱 이 수준까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딸랑 20평 아파트 값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건 뭐 거의 골든 케이지 수준이죠. 가둬놓고 한 놈만 죽으라고 패면 승부가 나는 거야. 그렇게 자기 자산을 몽땅 끌어오고 대출도 땡겨와서 UFC 버금가는 닭장 같은 아파트 케이지 안에서 사투를 벌이게 되면 승부가 난다는 걸 20, 30대가 지난 상승장에서 노도강 긁어오면서 깨달은 거거든. 결국 그때 치고 빠진 사람들이 이런 위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노도강 매수세는 뭐 폭삭 주저앉았겠지만 나름 이전에 실익을 챙긴 젊은 층이 다시 대출 규제 풀리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를걸.
이거 금리 때문에 그렇게 상반기에 땡겼던 부채가 금리에 물릴 수가 있어요. 이게 금리고 뭐고 상관이 없으려면 일단 뭐 집값이 날아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 연이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에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냥 상반기 부동산 규제 해제는 미풍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니 집값이 기대 이상으로 날아주지를 못했어. 돈은 땡긴 게 있는데 이걸 다 부채 탕감 차원에서 쳐낼 수 있는 시세 차익이라는 퇴로가 열려야 되는데 꼼짝마 그냥 비상구마저 잠겨있는 상태. 그리고 금리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손을 이미 떠나보낸 지 오래. 오매불만 그냥 미국 금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이 나름 독자 노선을 가면서 동결로 스탠스에 공구리를 쳐주고 요지부동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기준금리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낮추려 하고 있지만 이거 뭐 미국 CPI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한국 금리 상황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 전년 동월 대비 3.7%가 올랐습니다. 2달 연속 오름세고요.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낮아졌다 하지만 이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가기에는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유가,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거든. 유가 급등은 물가를 제일 예민하게 자극할 수 있는 전곡을 찌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미 넘어선 궤적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사정이 이러니 미국 연준에선 뭐 다시 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정하고 기준금리 빡세게 올리게 될 겁니다. 절대로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가지 않죠. 중국이 미국 채권을 쥐고 있는데 금리 낮아져 봐라. 다 팔고 나가라 그러지. 어쨌든 어장관리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실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리한 금리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의 바람대로 동결이나 인하는 꿈도 못 꾼다는 거지. 결국 기존 미국 기준금리 동결 분위기는 박살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에 충실해요. 한 번 달린 거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직진하게 될 겁니다. 블룸버그도 추가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 뭐 한국은행 기조도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뭐 동결 수준으로 왔지만 이거 더 버티기에는 금리 격차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가계부채는 정말 아찔할 정도로 높은 수익까지 올라와 있죠. 어제 9월 13일 날짜로 한국은행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거의 7조 정도 증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뭐 5달 연속으로 나온 증가 추세. 이건 뭐 한국은행이 데이터를 통해서 꺼내든 경고장이라 볼 수 있어요. 우회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러다 골로 갈 수 있다. 역대 최대 기록의 주담대 규모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시그널.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레드카드 꺼낸 건데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강하게 긴축 기조로 움직이는데 결국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일 신경 쓸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바로 부동산 PF 대출. 무려 133조 규모가 되죠. 1분기 대비 1조 5천억이 이 와중에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빨간불인 게 그냥 진화가 되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고요. 무엇보다도 연체율이 아킬레스건,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부실폭탄이 된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릴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급하게 가계대출이라도 쪼이자는 차원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사실상 뭐 폐기 수순에 들어갔잖아. 일반형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게 되고요. 일반형 신청자 되게 많았어요. 비율이 40%가 넘어. 그리고 반백년 주담대, 50년 주담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40년으로 축소. 아마 이마저도 더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대출을 쪼일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채권금리 계속 오르고 있고 코픽스 올라. 가계대출금리는 중앙은행의 동결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가능성 많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야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건데 근데 너무 많이 빌렸고 너무 많이 지체됐다는 느낌이 와요. 이거 정말 컨트롤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시국에 집값이 뜬다고 대세 상승 외치는 게 얼마나 초라한 외침인지 태양 앞에 촛불 켜놓고 촛불의 밝기를 자랑하는 거죠. 일출 발광하고 있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발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송파구 아파트들 심상치 않아요. 올림픽 패밀리 30평대 고점 21억 대비 1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4억 정도의 낙폭. 올림픽 선수 기자촌 30평대 고점 24억 대비 16억 직거래. 정상 거래는 19억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래도 5억 정도의 낙폭 보이고 있네요. 헬리오시티는 오늘 다시 20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18억, 19억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매물이 너무 많아. 1054건. 결국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내상만 키우고 가격은 하락 추세로 가겠죠. 잠실헬스 30평대 고점 27억 대비 23억 거래가 됐고요. 약세장입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김포는 한강 메트로자의 3단지 피눈물 나는 손절거래 30평대 고점 12억 8천에 사셨다가 마이너스 5억 7천 1년 5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7억 1천만 원에 매도를 쳤죠. 상당히 흔들리는 김포 상황이 아찔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검단 어떨까요? 호반 서밋 1차 30평대 고점 8억 대비 6억 3천까지 올라섰는데 여기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고점으로 올라서는 상황이 하반기 들어서 훅 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미린 시그니처 여기는 상반기 이후에 거래가 없었고요. 30평대 고점 7억 대비 6억 9천 선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여전히 떡락했을 때를 감안해야 할 지금 부동산 상황이죠. 금호올림 30평대 고점 7억 대비 7억 거래까지 와 있어요. 엄청난 회복세였는데 이게 검단은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그냥 하염없이 골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죠. 반면 초역세 단지가 아닌 곳들은 검단 인스빌 여전히 30평대 4억대 수준 그리고 검단 8억원 역시 같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뚝이 무너지듯 결국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된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집값이 올라서 제값에 팔겠다는 여유 있는 매도세 아닙니다. 다시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 팔고 나가겠다는 절박한 매도세죠. 앞으로 거래가 쭉 없다면 집값은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 많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라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